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금상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예.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집회하는 와중에 현심하게 보니까 예. 3차 대기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직접 운송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일반인들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3차 대기료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상차 대기료라고도 얘기하고 적재 대기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정유라는 게 유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탱크에 보관하고 그 출사 시설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 출하 베이라고 합니다. 이게 출하소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저장소라고도 얘기하는 이 출하소마다 정해진 베이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유업계 쪽은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유가 변동에 따라서.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정유사에서 해당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를 했을 때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요. 그러면은 적재 시설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적재돼야 할 유조차들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적재를 위해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한 대 적재하는 경우 우연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30분, 등교인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40분이 걸려요. 근데 저희가 6월 달에 유류세 반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원산 같은 경우는 한 대 적재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7시간, 판교나 대전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차 대기 시간도 엄연한 노동 시간이다. 왜? 우리가 출근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니까. 집에서 배차 대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수송 업무 중에 수송을 위해서, 적재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대기료를 지급해야 된다. 즉, 대기 시간도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그 노동 시간에 대한 대가, 즉, 그 장비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대가, 이 부분을 지급해야 된다고 SL에 요청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과다한 비용 부담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9월에 배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너무 빠른 요구다. 무슨 끝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비용 지급을 다시 요구하는 건 우리가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시설 개선을 해달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지. 말 그대로 기름이 나오는 유속을 빠르게 해서 적재 시간을 단축시키든지 아니면 시설을 증설을 해서 우리가 분산해서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대기 시간이 굉장히 그 좀 어떤 때는 좀 많은 것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보통 대기 시간이 생기게 되는 몇 시간 정도 대기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저유소마다 그다음에 물량 상황에마다 다 틀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첫 출하 때는 또 1시간, 2시간 기본 대기를 해야 돼요. 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전부 출근해서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2회차, 3회차는 시간이 분산되잖아요. 가까운데 간 차량은 빨리 들어오고 먼데 간 차량은 늦게 들어와서 분산되는데 첫 타임, 첫 회에는 그 시간, 출하 시간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게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일종의 동맥경화 같은 거네요. 그래서 근데 그 한 가지 좀 이제 또 의문 나는 점은 이제 지금 유조차를 운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특수 고용직은 지금 현행 법규에 따라서 고용보험하고 3대 보험을 너무 가입하게 됩니다. 즉 특수 고용직도 노동자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자꾸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여기에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존의 학습지 교산, 그 다음에 다른 뭐 마트 물류 이쪽도 그다음 택배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은 특수시계 사업자를 가지고 수송 업무에 임한, 그래서 저희도 노동조합 신청을 하는 거고, 우리도 개인 사업자지만 전적으로 즉 하청 관계에 있어서 원청의 물량이나 매출 모든 게 100% 종속이 돼 있다. 그래 종속된 근로자다. 우리가 자유영업이 아니다. 우리는 타사 정의나 타사 정의사 물량이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수송 업무를 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SO일 같은 경우는 SO일 정의사에서 지정된 물량, SK는 SK 물량만 수송하게 돼 있으니 영업이 제한되는 만큼 그만큼에 대한 손실을 정의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네요. 특수지 근로자라도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그 회사에서 노동자와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학습지 교사들도 그 학습지만 하고, 택배도 그 자기 소속된 원청의 택배 물량만 수송을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 종속되어 있어요. 수익도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노동자 요구 사항들도 일반 급여직 근로자와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 대기 시간이 늘어날수록 차는 굴러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굴러갈 수 있는 시간을 늦겨버리니까 그만큼 수익에 상당한 지장, 또 수익의 어떤 좀 어려 뭐 이런 것들도 대두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상사 대기료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걸 비용으로 원청에서 계산을 해야만이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기 시간을 본인들이 수리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모든 게 화물 운송자, 노동자 몫으로 전가를 해버리니까 본인들은 이걸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원청에서. 여기들이 부담하니까 몸으로 차 안에서 갇힌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걸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집회를 하고 지금 조합원들이 일정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으로서 이해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적인 어떤 대안, 즉 예를 들어서 출하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영업 운행 시간을 최대화시키고, 그래서 수익 증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출하실이 사실은 그 출하를 조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속도 그렇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그 출하실에 대한 소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소통이 없습니까? 출하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출하실이나 배차센터는 SO일 정식입니다. 네네. 저희는 SO일하고 물론 SO일 유류 선도 제품을 운송을 하고 있지만은 SO일하고 고용이나 직접적인 계약은 아니잖아요. SO일은 해당 수송사들한테 하청을 주고 저희가 그 수송사들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해갖고 운행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송사의 얘기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고리를 두고 있고, 또 원청업계 대부분 회사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 이른바 갑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갑질들이죠.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우선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신 부분이실 텐데, 사실 이런 집회를 하시는 이유는 수익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아까도 현수막에 보니까 월 매출 500이면 이들은 다 죽는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500만 원이면 이들은 다 죽는다라는 이 진실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9개 번역
9개 지역에 지분할 지혜가 있는데 네. 이게 영천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많이 감소를 해서 최소 매출이 500 정도 매출이 수익이 아니고 매출. 매출, 그러니까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 거기에는 뭐 이를테면 차량 할부도 들어가고 뭐 기름값도 포함이 돼 있고 도로비는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매출이.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서 판단하고 있는 적정 매출은 1,500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지금은 차량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수리비나 기타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1,500 정도가 유지가 돼야 저희가 차량 할부비 그 다음에 기타 수리비 감가 상박비 도로 비용, 유류 비용 제하고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 정도로 수익이 된다 하는데 지금 영천 같은 경우는 최소 매출이 500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비가 지금 신형 장비가 2억 5천 3억 하는데 2억 5천 3억짜리가 매출이 500이라는 건 보통 시민이나 국민들의 상황의 인식에 갔을 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매출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월대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대제의 취지가 화주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를 운용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그 물량 갖고 매출이나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원청에서 그 화주가 일정 부분은 현금 보정을 해줍니다. 그게 월대잖아요. 그 장비를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도입을 해달라. 앞으로 정유업적인 사양산업 아닙니까? 전기차도 나오고 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전차적으로 수요도 감소하고 하이브리드 차 대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도 매출이 감소해도 원청에서는 자기들만의 물량을 수송할 차량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그만큼 수익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에요. 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1,500의 매출을 이뤄내야 차량 발부금이나 보너스나 유류비나 기타 감가상가, 수리비, 교환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500만 원의 매출을 갖고 간다는 건 뭐 수익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영천 지부장님이 와이프랑 운동했잖아요. 예. 편의점 알바가 우리보다 잘 살게 된다. 편의점 시급도 안 나온다.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 그렇지. 그것도 혼자 개인의 유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국가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다. 규칙을 세워달라.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네요. 듣고 보니까. 한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이고 사업주인데 그리고 저는 일반인들이 500이면 많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있고 월 매출인데 거기에서 뭐 차량 유지비나 할부나 보험비 뭐 기타 등등을 빼면 남는 게 없다. 오히려 적자에. 그래서 우리가 SOE에도 우리도 한 국가의 국민이고 사회 동반자다.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이런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특히 화물 운송 노동자 입장에서 뭔가 우리가 귀족 노조로서 갑질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가장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생계는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기업이 아무리 이익이 최고 목표지만 그 이익을 목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면 기업에 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SOL 직원들을 보니까 이 연봉들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송기사님들의 애로사항을 외면한다면 참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OL도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렇죠. 아람코가 천재 직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년
시간에 수조원씩 영업이 순이 나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가랑코 다 아닙니까? 어차피 해외로 나가야 돼. 그럴 바에는 우리가 발생되는 비용은 제대로 좀 계산해서 지금 해달라는 거죠. 왜 비용 발생 부분에서는 어느 회사는 경영자가 결정만 하면 비용 처리 가능하잖아요. 비용이 없는 부분을 비용 처리 해달라는 거예요. 대기하면 그 대기 시간에 대한 기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그 요구사항을 SO일 측에 좀 이렇게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대를 하신 거죠. 아까 그 보니까 뭐 지대 도중에 일부 관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대화도 좀 나누신 것 같은데 그 좋은 말씀 좀 나눴습니까? 항시 SO일장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대화나 공급할 사항은 아니다. 수송사, 해당 수송사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입장이에요. 수송사는 거기도 각각의 계약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전달해 요구를 하지 못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작을 하셨네요. 듣고 보니까 참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소기의 목적 뜻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화물 노동자들 그리고 SO일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개선, 시설 증설이니까 이게 근로조건 개선이다. 이게 복지고 이게 수익이다. 그래서 총력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결정이 될 때까지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